성수에서 일하는 프로 과몰입러들이 가끔 데이터에 대해 얘기하는 팟캐스트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데이터 편에서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가란 어떤 사람들인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지난 성수 편에서 예고를 하기를 오늘은 맥도날드와 데이터 분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맥도날드와 데이터 분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출연진 소개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저는 보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맥도날드와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맥도날드 얘기하기 전에 선미님이 오늘 인트로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다.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각자 회사 생활 하실 때 점심 메뉴, 저녁 메뉴 어떻게 고르시는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옛날 얘기를 좀 해보자면 한 5년 전쯤에 회사 생활할 때 항상 맥도날드에 가자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왜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점심시간에 메뉴 정하는 거 다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예 그분이 내려오자마자 1층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맥도날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맥도날드는 아니지, 뭐 낙곰새 먹으러 가자, 뭐 맥도날드는 아니지, 뭐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견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맥도날드를 먹으러 가자는 분이 진짜 맥도날드를 먹고 싶어서 가자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하게 하는 전략으로서 맥도날드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였어요. 정말 무섭고 치밀하신 분이죠. 다들 다른 사람들하고 메뉴를 골라야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좀 얘기를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전략인데요? 나중에 써먹어야겠어요. 근데 왠지 그래 가자 이럴까봐 좀 무섭긴 한데 맨날 맥도날드 먹고. 저는 전에 회사에서 이제 어떤 되게 음식에 까다로우신 분이 있었어요. 되게 미식가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예 회사 근처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그분만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요. 역시 근데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을 따라가야 가는 곳마다 맛집이더라고요. 좋구나. 저는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요. 이제 회사 다닐 때 몇 명 같이 밥을 먹는 멤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랑 같이 점심 메뉴를 토론하는 채널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점심시간 한 1시간 전쯤에 누군가 이렇게 올려요. 메시지를 딱 올리면 이제 뭐 먹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거기서 사람들이 토론을 하기도 하고 오늘 뭐 먹고 싶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 메뉴로 가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날이 쌀쌀하니까 뭐 국물 있는 거 먹고 싶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스레드로 아이디에이션을 막 진짜? 국밥이 좋냐 뭐 그러면 어디 떡볶이 국물 떡볶이가 좋냐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다들 일은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제일 재밌죠. 웃기다. 제일 활발해요. 중요한 이슈다. 재밌었어요. 맞아. 제가 전에 다닌 회사는 그 설릉에 있었는데 그 직장인들이 그 설릉 근처에서 점심시간에 가는 식당이 좀 뻔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막 술 먹으면서 갈 만한 장소는 되게 많은데 점심 먹기가 은근 좀 그랬거든요. 맞아. 그래서 한 뭐 5-6개 뭐 이 정도 식당 중에 하나로 갔던 것 같아요. 보통 나라별로 일식 하나, 뭐 태국 음식 하나, 뭐 한식 하나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회사 다닐 때 코로나 때문에 재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도시락 그냥 사무실에서 먹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창 회사 다니던 시기에는 막 메뉴 선정 때문에 뭐 힘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원래도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어가지고 맨날 가는 그 식당 가는 것도 저는 좋았거든요. 왜냐면 가도 메뉴가 여러 개잖아요. 그쵸. 다른 메뉴 먹으면 돼. 그래가지고 저는 뭐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선릉 삼성 근처가 은근히 점심 메뉴 고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 근처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점심을 오늘은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항상 결론은 서브웨이로 많이 갔습니다. 근처에 서브웨이가 있었구나. 네, 있었어요. 저희 회사 근처에. 선릉이 진짜 약간 비싸고 맛이 애매하고 근데 사람들은 항상 많아서 맨날 줄 서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 시간대에도 사람이 없는 식당은
저긴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그 맛집을 모아놓는 그 노션 페이지를 어느 그 사내 어떤 팀에서 뭐 인사팀 뭐 이런 조직문화팀 이런 팀에서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두셨어요. 근데 집단지 성익이 잘 모이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거 맛있어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면 눌러보니까 카페야.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막 몇 개 있는 밥집도 다 아는 집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은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저 회사 다닐 때는 뭐 보통 1시부터 먹고 좀 유동적으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가 밥 먹으러 갈 때는 막 엄청 붐비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회사 다닐 때에도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근처 맛집 리스트를 적어놓는 게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다들 그 시트에 접속해가지고 진짜? 그 익명의 부엉이, 익명의 까마귀 맞아. 잔뜩 접속해 있었던 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슬랙에도 회사 근처에 맛집 타래 이런 게 많고 나중에는 그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카카오톡 봇 같은 걸로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자분들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절대 아니었겠죠. 회사 일이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손에 잡혔던 거겠죠. 직원 복지로. 네, 뭐 그런 거겠죠. 아마 뭐 인사팀에서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익명의 개발자분이 개발을 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좀 직장인이란 좀 어른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성장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역시 다 똑같죠. 그냥 뭐 점심시간 기다리던 학생이 그냥 점심시간 기다리는 직장인 된 거고. 맞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데이터리안이 일하는 사무실은 성수에 있는데 여기는 그 제가 일했던 설릉이랑 반대로 근처에 식당이 워낙 많고 또 핫한 데가 워낙 많으니까 좀 고르기가 좀 힘든데요. 관광지다 보니까요. 맞아. 또 웨이팅도 많고. 맞아. 그래서 보통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타. 내려가자. 일단 내려와서 내려가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 뭐 반대로 예전 회사는 선택지가 오히려 몇 개 없으니까 막 선택할 게 없어서 그냥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점심시간 기다리던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바뀌었을 때 달라진 거는 그냥 식단표에 더 이상 동그라미 치지는 않는데 식단표를 맞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에 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한 달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13일 괜찮은데? 맞아. 야, 이날이다. 맞아. 야, 이거 먹어야 돼. 뭐야, 20일 뭐야? 맞아. 한솥도시락 먹으러 시켜 먹어. 막 이러면서. 맞아. 저는 고등학교 때 급식이 진짜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급식 비리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항상 진짜? 힘들었거든요. 안 돼 그러면은. 근데 쌤들은 아니 누가 차려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맛있냐. 영양소 챙겨주고 쌤들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자취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그쵸.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100% 이해하고요. 남이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맥도날드 얘기를 꺼낸 이유가 사실은 있는데요. 저희는 일을 할 때도 맥도날드입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맥도날드를 자주 먹으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보면요. 논의가 좀 빠르게 되기 위해서 아주 러프한 초안이 이 매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생산적인 대화가 어렵고 주목을 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를 빠르게 진행시켜야 될 필요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할까요? 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방향이 맞을까? 하는 식으로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는 초안을 우리가 맥도날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 저희 슬랙이나 회의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 맥도날드? 갑자기 왜 맥도날드?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고백할 게 있습니다. 피자 고백. 저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민했었어요. 이게 막 맥도날드? 햄버거 메뉴를 말하는 건가? 했는데 제 햄버거 메뉴가 뭐냐면은
모바일 웹사이트나 앱에서 내비게이션 메뉴를 숨기고 아이콘 형태의 버튼으로 표시하는 거를 이제 개발이나 뭐 기획 디자인에서는 햄버거 메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세 개 선으로 그어져 있는 네, 아이콘 네. 있잖아요. 빵 2개와 패티. 근데 아무리 봐도 설마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혹은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런 용어에서 흔하게 쓰이는 말인데 내가 모르는 건가? 하고 검색해봤다가 정말 맥도날드 회사의 전략만 보고 나온 기억이 나는데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곡이 풀리고 있네요. 햄버거 버튼을 생각하셨다니까 진짜 너무 웃기네요. 역시 개발자. 네. 진짜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이게 검색을 또 해봤을 거라고 하니까는 너무 재밌어요. 맥도날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시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미님이 저한테 GA4 데이터 분석 캠프라는 거를 브랜딩하는 소재를 만들 때에 맥도날드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맥도날드를 써달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얘기를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데이터리안에서 데이터 분석가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마케터 역할도 겸을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소재를 거의 다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소재라고 하면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이미지 같은 거, 뭐 거기에 돌리는 광고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이미지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가 기획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재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고 생각할 게 되게 많은데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나와야 되고 어떤 말투로 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서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들려고 했던 소재는 GA4 데이터 분석 캠프라는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캠프의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래서 그 소재를 만들려면 GA4 캠프에 뭐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왜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미님께 부탁드린 맥도날드라는 거는 이제 문장이나 단어들을 깔끔하게 다듬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할 테니까 뭐 대충 지금 여기 소재에 들어갈 내용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뭐 굵직굵직하게 내용을 대충이라도 써주실래요? 라는 의미로 이제 GA4 브랜딩 소재 맥도날드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선미님이 알려줘서 맥도날드라는 용어를 알게 돼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선미님은 혹시 언제부터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맥도날드라고 얘기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이거를 이제 가르쳐준 분이 있는데요. 이게 하도 옛날이라서 아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MIT를 졸업하고 미국의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제가 다니던 회사로 이직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맥도날드라는 개념을 제가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MIT, 미국 대기업 이런 간판을 좀 앞에다가 내세워두면은 설득이 좀 될까 싶어가지고 내세워봤고요. 조금 사대주의자, 학력주의자 같은 발언이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그분도 점심 메뉴를 결정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항상 맥도날드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점심 메뉴를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었어요. 애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군요. 네네, 제가 주니어 시절에 같이 일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선미님이랑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이게 되게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 데이터리안 안에서는 선미님이 이 맥도날드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를 새로 창작하는 걸 어려워해가지고 선배님이 이렇게 맥도날드 이렇게 초안을 가져와 주시면은 사실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초안이 있으니까 이거에서 좀 발전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라. 그래서 확실히 초안이 있으니까 일의 속도가 더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맥도날드를 가져와 주시면 좋은 게 의견을 주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되게 막연한데 이 문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거를 더 강조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초안을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견을 낸 사람과 의견을 들은 사람 간의 그
온라인을 맞출 수도 있는 것 같고 초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종본을 만들기까지도 더 쉬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맥도날드 하다라는 의미가 좀 모호하게 느껴져요. 맥도날드란 빠르고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기초 초안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일단은 뭐 쉽게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혜정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아이디에이션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뭐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초안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가 마케터니까 마케터라고 하면은 뭐 디자이너한테 광고 소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 엘레강스하고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느낌으로 광고 소재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원하는 느낌과 구성과 뭐 내용이 어떤 건지 개발세발이라도 사실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대충이라도 그려서 또는 이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적어본 후에 이제 요청하는 게 100배 1000배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초안을 맥도날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버전으로 아주 최소한의 아이디어라도 구체화를 해서 보여주는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덧붙이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해보니까 개발에서도 맥도날드랑 비슷하게 프로토타입 같은 말이 있는데 완전히 다 전체를 개발하기보다는 주요 기능만 먼저 놓고 개발의 그 형식으로 되게 간단한 기초 틀만 잡고 보여준다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개발 스펙을 작성하는 문서를 생각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기도 하고 저도 개발을 할 때 뭔가 어떤 페이지를 개발해야 한다면은 일단은 텍스트를 먼저 다 넣어보고 구조적 틀을 잡고 데이터를 연결하던가 디자인을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과정과도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은 데이터 편이니까 데이터 분석에서 맥도날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맥도날드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일단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맥도날드라는 개념이 뭐 그냥 일을 할 때도 보통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희 데이터 편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데이터 분석가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 맥도날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지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열심히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관련 팀에 공유를 또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 방향이나 뭐 서비스를 변경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냥 지금 서비스를 유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석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필요한 분석을 제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같이 협업하는 분들과 뭐 예를 들어 마케터나 개발자분들과 소통이 잘 안 되면 필요 없는 분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결과를 받았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가 이렇게 분석해왔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식의 결론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분석하는 이 방향이 맞는지 그리고 같이 협업하는 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원하는 게 맞는지 중간중간에 잘 공유를 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만 들으면 좀 모호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앱 서비스 하는 회사를 예로 들어보면은 저희가 앱을 많이 쓰잖아요, 평소에. 그 앱 안에 이제 특정 버튼의 디자인을 이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포했는데 이 버튼을 사람들이 예전보다 잘 쓰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잘 쓰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 분석의 방향이나 깊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뭐 기획자분이 와서 이걸 잘 쓰는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분석가는 잘 쓰는 게 뭐냐를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사용자들이 그 버튼을 전보다 쉽게 발견해서 쓰는지가 궁금한 거면 배포를 하기 전후에 버튼 클릭 수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보면 되겠죠. 근데 그 버튼을 클릭하는 사용자가 클릭을 안 한 분들에 비해서 전보다 앱을 더 자주 쓰는지
아니면 애초에 앱을 자주 들어와 보던 분들이 버튼의 변화를 빨리 발견해서 누르게 된 건지 이런 식으로 원인을 분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매출까지 연관을 지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른 사용자가 그렇지 않은 사용자에 비해 더 많은 매출을 내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의 방향이나 사용 방향에 따라서 분석의 방향 자체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예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앱 안에서 특정 버튼의 디자인이 바뀌었다. 요거 한 가지인데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깊게 분석을 해버렸어. 버튼 클릭수도 분석해보고 뭐 이걸 쓰던 사람들이 더 자주 들어오는지도 분석을 해보고 매출도 분석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다 준비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가져가면 이런 데이터는 안 봐도 되는데 아니면 이런 데이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안 될까요? 이런 거 못 볼까요? 하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내가 한 3주를 해가지고 이거 완벽하다 해서 가져갔는데 결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쓸데기 없는 거야. 그냥 이 사람 분석을 한 게 뭐 분석에 실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 거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쓰는 게 맞냐 하고 잘 물어보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그리고 분석을 시작했을 때도 이런 분석을 원하는 게 맞냐 더 세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냐 아니면 다른 데이터도 더 보고 싶냐 하면서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의 초안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데이터 분석에서의 맥도날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맥도날드를 잘해서 초안을 잘 가지고 가면은 시간도 낭비 안 해지고 원하던 결과도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맥도날드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그 맥도날드를 알려주신 그분이랑 둘이 밥을 먹을 때에도 맥도날드 먹을래라고 하면 저는 진짜 맥도날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회사가 이제 잠실에 있을 때 얘기인데 그 사옥에서 2분만 걸어나가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 먹을래요? 하고 물어보면 항상 저는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맥도날드에 매우 자주 가게 됐고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맥도날드로 만든 초안에 모두가 대충 만족을 해버리는 경우에 계속 맥도날드 수준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러게요. 이게 맥도날드가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좋은 거야. 이러면 상관없는데 뭔가 더 발전될 여지가 있고 우린 더 좋은 메뉴를 먹을 수 있는데 아니면 회사에서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맥도날드 진짜 좋아하는데 점심에 맥도날드 가자고 했으면 진짜 맨날 맥도날드 아니 맥도날드에 메뉴가 또 많아. 그렇죠. 하나씩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보미님이 슬랙 채널에다가 함께 읽어보자고 올려주신 글을 보고 생각이 난 건데 그 글이 알람이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딜라이트룸 기술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고 영원으로 미국 유명 뉴스에 소개되기라는 글이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거기에 10% 개선이 아닌 10배 개선을 노려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꼭 10배 개선하는 것이 10% 개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니다. 오히려 10배 개선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게 10%의 개선보다 더 쉬울 수 있다. 만약 출시 직후에 계속해서 한국에 먼저 PR을 하려고 했으면 미국에 PR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임팩트는 오히려 미국에 PR을 하는 것이 10배는 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인데요. 저는 맥도날드의 단점이 이게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먹으러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가 마음에 안 들지만 왠지 패스트푸드점을 골라야 될 것 같은 편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걸 개선을 좀 해보겠다고 아니야 버거킹에 가자 아니면은 아니야 롯데리아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뭐 보쌈이나 순두부 같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는 거는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로도 생각을 해보면은 맥도날드 버전입니다 하고 광고 계획 같은 걸 올렸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광고 플랜이 더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이제 이미 올려놓은 맥도날드 광고 계획서 안에서만 작은 개선점들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맥도날드 버전을 보고 좀 의견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점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 신기하게도 맥도날드에 편향이 생기는 일이 잘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팀 내에서는. 그래서 맥도날드를 보고도 또 완전히 새로운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이 일은 그냥 안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완전히 맞아요. 창의적인 안이 나오기도 해가지고 회의를 할 때 종종 오 진짜 똑똑하다. 이 부분은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유했던 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알람이라는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좋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잘 못 일어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션을 하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어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왔던 얘기는 그 서비스 초창기에 이 서비스를 이제 알려야 되는데 국내에서 이걸 알리는 것보다 이제 해외에 알리는 게 조금 더 쉬웠다. 왜냐면은 해외를 먼저 접근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그래서 그게 글로벌로 나갔을 때 임팩트가 훨씬 컸고 지금도 글로벌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앱에.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했던 전략이 되게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회고하는 글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미님은 이제 맥도날드를 이제 올려주셨을 때 다른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되게 신기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선미님의 맥도날드 버전을 보면서도 꽤 자주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나 빨리 가져다 주셨다고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놀라웠어가지고 그래서 놀라는 지점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도 했었네요. 맞아요. 이 초안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쓰면 되겠는데 하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어쩌면은 좀 사내 문화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선미님이 이제 완전 다른 얘기를 하기도 한다, 새로운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좀 위계가 확실한 회사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점심에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했을 때 뭐 이렇게 짬뽕 얘기, 볶음밥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죄송한데 저 오늘 짜장면 좀 별로고 맥도날드 먹겠습니다 하기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통 뭐 짜장면으로 통일해 뭐 이렇게 그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또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또 그냥 저희 회사 자체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의견을 많이 나눌 수 있고 또 누군가 내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혹은 피드백을 받고 할 때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네요. 저는 근데 사실 부장님이 짜장면 얘기해도 맥도날드 얘기 한 번쯤은 꺼내보는 사람이라서 진짜? 그런가? 아니, 제가 음식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고 약간 뭘 먹어도 괜찮은데 맥도날드가 땡기는 날에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다. 이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긴 한데 뭐 저는 문화도 사실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성향이 그런 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얘기를 하는 성향이라서 그냥 문화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문화가 정착된 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뭔가 듣다 보니 저는 이 맥도날드라는 개념이 약간 애자일하게 일하기와도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제 함께 자라기라는 책에서 여기가 약간 애자일에 관한 코칭 같은 게 많이 적혀있는 책인데요. 네. 예은님이 추천해 주셔서 저도 읽어봤어요. 맞아요. 이게 약간 신뢰 관계의 두 사람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중간 매개를 두고 협력하는 게 훨씬 다른 협력보다 효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협력을 하는 거였는데 아마 이 중간 매개가 맥도날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맥도날드를 내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 이게 잘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뭔가 사내 문화랑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주니어일수록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사내 문화 자체가 뭔가
내가 감히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거 초안을 그러니까 즉 맥도날드를 만들어서 가져가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아니면 내가 맥도날드를 용기를 내서 가져갔어. 이 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초안을 뭐 만들어갔어. 만들어갔는데 반대하는 누군가가 있다. 맨날 누군가 반대해. 막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 맥도날드를 슬쩍 가로챈다 하는 그런 사내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너무 회사 생활 절망편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경우는 없긴 했는데 뭔가 회사 생활의 절망편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막 그런 사내 정치 같은 문제가 사실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맥도날드를 잘 공유하고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도 조직 내 신뢰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데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듯이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기보다는 일을 시키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생각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맥도날드라는 공유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들었을 때 그걸 좀 공유를 불안해하는 경우도 저는 크다 생각해요. 사실 이것도 이제 함께 자라기 책에서 본 건데 디자이너 그룹에게 초안을 하나만 공유하기, 3개를 만들고 그중 최고를 공유하기, 여러 개를 만들고 다 공유하기를 시켰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오히려 서로 신뢰 관계가 떨어졌고요. 마지막에 모든 걸 다 공유한 경우가 오히려 신뢰 관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하나만 공유하거나 내 작품 중에 최고만을 공유하면은 이제 기대감보다는 불안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할 건지, 뭐 흉보면 어떡하지? 해서 좀 방어적으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의 시안에도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피드백을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피드백을 줄 거니까. 그래서 나의 작품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내가 작품과 동일시 되는 확률도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 두 번째 방식으로 디자인 팀플을 많이 공유했었어요. 여러 개를 만들고 가장 최고의 거를 공유하기. 그래서인지 이 실험 내용을 그러니까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의 의견을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도 쉽고 나도 상대방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맥도날드를 만들어 가도 그 의미가 좀 퇴색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뭐 이런 문제가 딱히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발 맥도날드를 가져와라. 너 제발 맥도날드 가져와라. 이렇게 해도 주니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금 이제 갓 회사에 들어간 신입이나 뭐 몇 년 안 된 저연차의 분들이면 일단은 팀장님이 시키신 일 잘해서 짜잔하고 결과물 가져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중간에 보고를 해서 이게 맞냐고 물어보고 이러면은 내가 실력이 없는 게 더 들통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해서 맥도날드를 잘 못 만들고 또 초안을 잘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고 다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낯선 사람이랑 일단 일을 시작하고 또 회사 생활이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을 내가 해도 되나? 이 사람한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간 보는 시기이기도 하고 회사의 문화를 아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질문하고 이런 보고하고 이런 게 참 어려워가지고 미루다가 결국 마감 때 좀 이상한 결과물을 가져간 적이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는 주니어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하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고 검토받아서 제 시간에 알맞는 결과물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는 생각났는데 이제 제가 연차가 이제 7년차, 8년차 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도 이제 뭐 한 7년차, 10년차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막 중간 관리자가 되기 시작하는 연차거든요. 가장 어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주니어 분들이 초안을 공유를 안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마감이 다 되어서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그게 엉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가이드를 이렇게 원원원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너가 명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나를 절대 놀래키지 마라. 결과물로 놀래키든 뭘로 놀래키든 나를 놀래킬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중간중간 모르는 게 있으면 공유를 많이 좀 해달라. 그런 의식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더 질문하기가 어려운 맞아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원원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대1 미팅 같은 거를 할 때 요청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놀래키지 말아라라는 게 약간 제발. 좀 진짜. 부디 놀래키지 마라. 저도 그런 말 비슷한 거 들어봤어요. 깜짝 파티 해주지 마세요. 진짜? 깜짝 파티라고 했었어요. 서프라이즈. 팀장님 서프라이즈. 제발. 네, 제가 주니어 때 진짜 못했던 거라서 약간 찔리는데요. 네, 변명이자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안 고쳐진 것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혜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다 만들어내고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일이 꼬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는 제 나름대로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피드백을 받고 싶었던 건데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중간에 피드백을 받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거 뒤집었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두 번 하니까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은 이런 얘기들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답답하셨겠죠. 근데 이제 저도 잘 안 되는 게 좀 답답해가지고 의식적으로도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주니어 분들이 저처럼 고전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는 이런 부분을 좀 놓쳤던 게 그냥 이게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숙제나 수행 평가 같은 거는 그냥 언제까지 해와 이렇게만 데드라인이 있고 그 안에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피드백을 받는다는 개념이 저는 잘 없었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공유한다는 게 되게 생소한 과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는 주니어 분들 계시다면 아 내가 이런 과정이 아직 좀 익숙치 않구나. 앞으로는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가볍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한 가지 또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또 이게 데이터 편이니까 또 저희가 데이터 분석가니까 특히 이 맥도날드가 중요한 이유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향이 갈래가 되게 많아요. 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또 많으면은 이 데이터 가지고 저런 분석할 수 있고 이 데이터 가지고 저런 분석할 수 있고 방향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한 주제만 가지고 분석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은 채로 그냥 A 방향으로 쭉 갔는데 사실 보니까 그 결과도 사실 쓸데기 없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원래는 B로 다시 갔어야 되는데 이미 마감 기한이 되어버린 거야. A로 분석한 채로 끝나버린 거야. 그러면은 다른 팀 이걸 데이터를 요청한 팀이나 뭐 협업하고 있는 팀에서는 이미 필요한데 그냥 쓸데기 없는 데이터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분석을 다시 하게 되거나 이런 그렇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할 때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할 때부터 공유를 팀 안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데이터 가지고 저 분석해볼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이터 가지고 이 분석해볼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유를 해보다 보면 아, 그 데이터 가지고는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그 데이터 가지고 분석은 괜찮은데 아 뭔가 결과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라던가 아니면은 뭐 분석할 때 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자 라던가 되게 다양한 의견이 분석팀 안에서나 뭐 다른 협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분석가 주니어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분석을 뭔가 시작할 때부터 이 분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부터나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공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한 걸 또 공유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유를 많이 하시면은 훨씬 더 밀도 있는 분석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분석가분들이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물 경력 될까 봐 걱정돼요. 아니면 분석이 뭐 회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분석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도 있겠지만 분석팀은 제대로 잘 있는데 뭔가
제대로 된 그러니까 분석이 온라인이 잘 맞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한 상황과 내가 해서 준 분석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분석의 기술을 너무 막 열중하기보다는 이걸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를 보는지를 좀 더 잘 들어보고 중간중간에 이런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을 잘 해보고 그런 맥도날드를 잘 공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피드백도 또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에서 분석 방향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냥 분석가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피드백 많이 주고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이 또 생각이 나는 이게 성과를 어쨌든 자기가 매니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성과를 잘 주고 싶은데 이렇게 어영부영 그렇게 하다가 그냥 1년이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성과를 도저히 잘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혜정님이 말하신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어쨌든 이 맥도날드를 하려고 하는 거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피드백을 촉발하기 위해서 맥도날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두부찌개 먹을래요? 그런 의견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긍정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긍정 피드백만 있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 조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나보다 더 내가 낼 수 있는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일하는 것도 즐거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만약에 오더라도 근데 또 피드백도 건조하게 잘 줘야 되는데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네. 너 꼭 이런 식으로 뭐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안 되죠. 맞아요.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진짜 잘 맞아요.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피드백을 받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한 거니까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거다 이런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 아까 예은님이 얘기한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과물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거를 나랑 동일시하기 쉬운데 결과물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그 결과물들의 끼리를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또 좀 이런 감정적인 면에서 좀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 일할 때 디자인 작업물이나 개발 작업물을 공개할 때 주저하는 순간도 있고 엄청 의기소침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작업물을 나라고 동일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피드백이 나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는 걸 계속 자신에게 세뇌시켜주면 좋고요. 좋은 피드백을 빠르게 수긍하면 실력이 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연습은 지금도 하고 있고 디자인하고 데이터리한 팀에 공유하면 어쨌든 무언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좋은 피드백이 오면 좋고 보완할 게 많으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회사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 뭐가 더 일치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역시나 피드백이 맞을 때가 많고 결국에는 빠르게 공유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저도 신인 시절에 이제 의욕에 차가지고 내가 이거 다 해버려야지 하고 힘들어했을 때 들었던 조언이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가도 반대로 가면 오히려 돌아오느라 더 힘들어진다. 이걸 되게 재밌게 말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막 전력 질주를 해도 반대면은 더 힘들다 해서 이 조언을 항상 새기면서 공유는 언제나 빨리 할수록 좋고 전 잘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경우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결국은 계속하는 사람이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게 진짜 좋은 게 이게 만약에 이런 공감대가 없다고 하면은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맞아. 상처를 받지 않을까? 뭐 내가 괜한 걸 주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피드백도 사실 적절한 타이밍에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정말 나중에 가가지고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빨리 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준 거니까. 이미 저기까지 전력 질주 하셨는데 아 죄송해요 돌아오실래요? 아 이렇게 슬슬슬 와보세요 여기로.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까요 우리? 그거는 맞아 주는 사람이 잘못된 거. 네, 그래서 항상 좀 처음에 찜찜했던 거를 말을 다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마무리에 가서도 사실 피드백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찜찜해. 이런 것들도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저는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스타일인데 결국에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가서라도. 그러니까 작업한 사람한테 정말 미안하기는 하지만은 무슨 일이든 뭐 데이터 분석 전 데이터 분석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제 조금 중니어쯤 되다 보니까 이제 남의 데이터 분석을 리뷰해주는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 이미 다 끝났어. 그러니까 근데 나한테 리뷰를 해달래. 그 틀린 게 너무 많아. 다야 다. 아니면은 뭐 이 부분은 아예 새로 했으면 좋겠어. 네. 이런 것들 피드백 주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빨리 줘야 되고 요청하는 사람도 빨리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다. 맞아요. 특히나 분석하다 보면은 같은 로직으로 다 같은 논리 구조로 여러 가지를 똑같이 분석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기 이 그룹 저 그룹 이렇게 맞아, 똑같이 해놨는데 사실 조건이 틀렸어. 아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니 기간이 틀렸어. 아니 뭐 이렇게 보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이 이미 한 바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시 하셔야겠죠. 다시 하셔야겠지만 좀 이게 힘든 과정이 된다. 서로. 그래서 뭔가 나는 이런 A의 결과물을 기대했는데 B를 갑자기 가져와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A와 B의 중간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너가 A로 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힘드니까 그때그때 잘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이 결과물에 대해서 좀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면은 좀 멘탈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싫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결과물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는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특히나 주니어 때는 더더욱 배울 게 많거든요. 보통은 선배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을 테니까 그럼 분석을 훨씬 많이 해본 분들이 더 깊이 분석을 할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 갈래로 분석을 해볼 아이디어를 주시거나 하시니까 그런 걸 좀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설을 세우고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일을 아직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는 그 가설이 많이 생각이 안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해봤으니까, 많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받고 그거를 내가 많이 습득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중간 관리자의 피드백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피드백을 사실 받는 사람도 물론 잘 받아야겠지만 주는 사람이 잘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간 관리자가 피드백을 감정적으로 주는 것도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은 마감이 다 됐는데 맞아. 마감이 다 됐고 이거를 이제 그 중간 관리자도 사실 자기 상위 관리자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간 관리자니까. 네, 중간 관리자니까 어쨌든 그 일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이게 안 됐을 때에 살짝 열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좀 가져야 하고요. 평정심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좀 건조하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너는 항상 그래왔다든지 뭐 네가 한 게 다 그렇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또는 그 사람의 이전 작업물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작업물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지도 살짝 코멘트를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업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해야지 그게 조금 건조하고 좋은 피드백 그래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피드백이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이전 작업
물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 감정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결국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도 좀 이것도 공부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도 좋은 피드백을 사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살면서 좋은 피드백을 들어봤던 적이 사실 뭐 얼마나 있어요. 그냥 거의 한국 사회는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시험으로서 피드백을 받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좀 좋은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 좀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파친코 이민진 작가의 영상을 많이 보고 있는데 파친코라는 작품을 보진 않았는데 그거를 쓴 작가의 인터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그 인터뷰를 하고 이제 질문을 항상 받는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항상 해주더라고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다. 정말 스마트한 질문이다. 이러면서 칭찬을 좀 해주는 거를 보고서도 느끼는 바가 좀 많았는데요. 그 작업물에 대해서도 좋은 점이 있었다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니어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제 좀 중간 관리자가 되고 싶다 또는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 주변에 매니저가 되신 분들은 다들 매니저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 진짜요? 매니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제가 민음사 TV 되게 좋아하는데 민음사 TV의 한국문학팀 팀장이 되신 분한테 한국문학팀 팀장이 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그 승진 욕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 주변에 좋은 매니저들은 다들 자기가 매니저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스티브 잡스 인터뷰 막 이런 것도 보는데 거기에서도 최고의 매니저란 누구냐. 자기의 일을 잘하는 최고의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이면서 본인이 매니저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매니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가 된 사람들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피드백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인 스킬을 공부하는 것이 기술적인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IT에서는 맞아요. 본인의 기술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매니저 일을 하고 그 피플 매니징을 하는 걸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매니저가 됐습니다. 네, 됐으면은 그런 대인 스킬 그리고 내가 이제 매니징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길러낼 수 있을 것인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레벨이 됐다라고 좀 직면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걸 좀 통틀어서 소프트 스킬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이 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 회사에서 저와 비슷한 그러니까 저와 같은 직급의 친구를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부정적인 피드백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작업물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고 뭔가 잘 안 돼서 그 사람도 피드백을 주라고 하는 상황이고 안 좋은 소리도 괜찮다 그냥 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 작업물을 결국 제가 다시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는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저는 일이 훨씬 많아지고요. 그 그렇죠. 사람은 어쨌든 그걸 숙련하게 될 기회를 놓치는 네네. 거고 그렇죠. 이게 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제 안에서도 어떠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안 좋은 일이고 끊어야겠다 해서 나중에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이 하게 시키고 했는데 결국에는 피드백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늘긴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일이 제가 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사실 저의 후배로 들어왔거나 혹은 그렇다면은 저도 어쨌든 피드백을 더 해줄 수 있을 텐데 저와 같은 직급의 친구에게 뭔가 교육을 하듯이 해라라고 일을 준 것 자체가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됐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피드백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주는 것도 힘들고 주는 게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느끼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피드백 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로 갔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왜 A로 전력 질주를 하였느냐. 들어보고. 근데 사실 너와 내가 같은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방향만 달랐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보는 게 더 낫겠다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들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거니까 뭔가 너 그거 안 돼. 그냥 이렇게 마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과정이 있었으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일하는 거 생각해보면 그냥 뭐 뭔가 이런 거 해볼까요 했을 때 그 이유를 막 서로에게 설명하잖아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봤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 하기는 뭔가 어렵고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거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뭔가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서로 얘기하고 듣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피드백을 좀 덜 감정적으로 주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네요. 저는 그 컨센서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뭐 칭찬하고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약간 이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왜 하는지 우리가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너도 일을 해왔고 지금 나도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번 인지를 시켜주고 시작하면 저는 훨씬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끔 까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나는 내 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태클을 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 일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동으로 원하는 것이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다라는 거를 한 번씩 일깨워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신뢰 관계에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받는 사람은 방어 기제가 나오기 좀 쉬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들어보기는 했어요. 자기가 들었을 때 합리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내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 가드를 이렇게 탁 올리고 그 반박을 하는 데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 둘이 적이 아니다. 저게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 둘이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어야지 이 커뮤니케이션이 비로소 좀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맥도날드를 우리가 한창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초안을 가져갈 때 사실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작업물에 들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그냥 내 공이 거기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노력과 시간과 제가 투자한 모든 열정이 여기 들어간 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게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메커니즘이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맥도날드 수준으로 공유하는 거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정도로 피드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냥 공유하는 시기가 좀 늦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보다 훨씬 짧게 공유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뇌해야 돼요. 내 작업물은 내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신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스스로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되게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의 작업물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크고 그래서 더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오피스 드라마들이 다 너무 유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들어가자마자 내 거 막 채택돼가지고 이제 막 CEO 보고하고 막 이런. 앞에서 막 PT하고. 그렇죠. 그 유능한 신입사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보통
보통은 신입사원이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학점 잘 받고 시험 잘 보고 이렇게 했었더라도 회사 들어가면 처음부터 배우는 거고 진짜 오죽하면 병아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배우는 거고 뭔가 부족한 게 당연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뭐 피드백을 받는 것도 저는 좀 편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피드백을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더 나아지기 위해서고 이거를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을 더 듣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거를 진짜 진심으로 이해를 하면은 사실 그게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사실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지금 얘기 들으면은 제 옛날에 과거의 흑역사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 그렇죠. 다들 있을 것 같은데 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빠르게 초안을 만들어서 피드백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어려우니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내가 만들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는 게 조금씩 연습이 되면은 이 이후에는 뭐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없앨 수 있을 것 같고 뭐 빠른 템포로 아이디에이션 하거나 맥도날드 버전으로 초안 만드는 것도 잘 하게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저처럼 너무 고생 많이 하시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업무와 씨름하고 있는 주니어분들을 응원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네네. 주니어인데 내 회사 들어갔는데 내 결과물 제일 낮다? 그럼 나오세요. 맞아요. 그래서 뭐야 맞아. 내 위로 죄다 시니어인데 나보다 못하면은 거기서 뭘 배우실 거예요? 맞아. 나와야 돼 거기서. 아무튼 그런 꿀팁. 회사 들어갔을 때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사실. 당연히 남들이 더 잘해야 돼.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도 나보다 일을 오래 했고 그리고 그냥 회사 경험이 나보다 많은데 나보다 못하면은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회사 들어갔는데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은 그 조직은 좋은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조직에 있다고 하면은 빨리 다른 더 좋은 조직으로 가시면 좋겠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주니어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녹화 소감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초안이 높은 수준으로 나오는 것보다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 세미나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거의 초안 앵무새라고 불러도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쯤이면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들을 때마다 새로워하시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잊어버리기 쉬운 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좀 경직된 조직일수록 초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가 아니라 잘 나와야 한다에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질타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경직적인 조직에 있을 때에 초안을 만드는 걸 좀 잘 못했고요. 물론 이제 신중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분야도 있지만은 IT 분야는 진짜 실험과 피드백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맥도날드 정신을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일을 하는 사람의 역량보다는 조직이 얼마나 안전한 환경으로 느껴지는지 같이 조직 문화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픽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같이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 편이 아니라 거의 뭐 조직 문화와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에피소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회사 일의 한 종류니까 회사 일을 잘하면 데이터 분석 일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도 일잘러라고 불릴 이제 선미님, 예은님, 혜정님 이렇게 일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오늘 에피소드 녹음하면서는 이제 과거에 고군분투하던 저의 모습이 좀 떠올라서 눈물이 좀 차오르기도 했는데 이 에피소드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과거에 내가 좀 빨리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미님도 세미나에서도 얘기해 주셨다고 했는데 저도 세미나에서 들을 때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초년생으로 사회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이 에피소드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오늘 되게 재밌었고 뭔가 데이터 편에서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까지 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데이터리안을 시작하고서 선미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도 이 맥도날드라는 개념과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3년 차죠? 이제 초기 스타트업인 만큼 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가 여전히 많은데요. 그럴 때 시간을 좀 아끼고 더 생산적인 논의를 맥도날드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미님이 물론 선미님이 맥도날드를 많이 만들어 주신 것도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이 본인이 하고 계신 업무에서 이 맥도날드를 적용을 해보시고 더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드디어 맥도날드를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조직과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일의 문화와 부합해서 더 기뻤어요. 저는 특히나 작은 조직일수록 빠른 공유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느려지면 나중에 컸을 때는 얼마나 더 느릴 건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한 거는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 기반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되게 문화가 일치하는 것 같고 사내 조직 문화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솔직한 의견과 빠른 맥도날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맥도날드를 먹을까요?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좀 해봐. 맥도날드. 우리 점심에 진짜 맛있는 거 먹었는데 맥도날드. 다양한 의견 환영합니다. 이따 다시 얘기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데이터 편을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화는 과몰입 편으로 돌아올 텐데요. 이번에 과몰입 편에서는 여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데이터 편에서도 그렇고 과몰입 편에서도 그렇고 막 여행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같이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각자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각자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여행지가 좋았는지 등등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성수 데이터 과몰입 클럽 다음 화에서 만나요.